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중국과 미국의 이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름 그런 관계가 나아지고 거기에 이미 뭐 30년 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고 뭐 했는데 실제 그 지표는 후행적으로 나온 거고 그 전 10월 중순부터는 뭐에 BDI 지수라든지 천연가스, 석탄, 뭐 원자재 가격 다 내려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10월 달 그렇게 과하게 상승했었던 부분은 11월 발표할 때는 점진적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던 게 30년 뭐 소비자 물가 상승이다 뭐 해서 테이퍼링 속도를 가속화한다? 그럴 일 없다. 아까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한쪽은 그죠? 산업재 소재 쪽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되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보유고 매수할 의향이 있는 분들은 그런 뉴스 플로우를 보고 매수하는 게 나은 거고. 그죠? 메타버스나 NFT, 그죠? 게임, 이 총체적인, 이거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이 플랫폼 쪽 라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접근하는 건,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매매할 수 있는 스킬, 기술적인 흐름, 수급,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야지 지금 들어가서는, 쉽지 않은 구역에 들어와 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러면 한쪽은 너무 지금 저점을 잡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 쪽이고 그리고 한쪽은 너무 급등해서 섹터 공략이 쉽지 않은 상황. 그렇다면 그 중간지대가 어디냐? 그죠? 그 중간지대가 반도체 소부장 쪽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 소부장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실적이 양호한 쪽 당연한 거지. 그죠? 3, 4분기 실적이 양호해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나름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쪽이어야 되지.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예전에 DDR5 이쪽에 심텍 이런 쪽들은 세게 올랐잖아요. 그죠? 심텍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이런 쪽은 그죠? 근데 이제 얘네들 쫓아가는 부분보다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조정을 보였었던 실적이 좋은데도 조정을 보였고 한 부분들 중에서 찾아서 공략하는 게 나은데 그 중에 이제 관심 쪽 라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유진테크라든지 그죠? 동부 하이텍이라든지 동부 하이텍의 단점이었었던 부분은 뭐였냐? 실적은 계속 좋은데 증설을 안 했었죠. 그죠? 근데 증설을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엄청난 수익이 났었던 파크 시스템즈.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그 외에도 반도체 장비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간 지역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산업재 소재 쪽은 아직 저점을 확실하게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미중 관계에 의해서 경기에 의해서 저점을 잡기가 쉽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 메타버스나 ETF 쪽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단타 매매 잘하는 쪽은 그쪽을 관심 가져야 되지만 큰 그림에 있어서는 한쪽은 조금 더 올라가면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라인이고 한쪽은 조금 더 내려오면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구간, 비중을 확대하다기보다는 매수해도 되는 구간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위험을 회피하려면 반도체 소부장 쪽 라인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쪽이고. 예, 앞서 방송 내용은 녹화 방송 내용이죠. 지난주 수요일 반도체 소부장 유진테크와 동부 하이텍 이런 것을 공략해야 된다. 오히려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김기수 돌직구 타임 그리고 그 이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차별화의 양극화, 쏠림 현상
뒷북 탈 것이냐, 제사 지낼 것이냐,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진짜 저희는 동부 하이텍을 공략을 했고, 또 목요일 날은 다른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금요일 날 역시 다른 반도체 소부장을 공략을 해서 오늘 월요일 날 이 실현하는 흐름들을 가져고 갔습니다. 그러면 왜 지난주 반도체에 집중하라 했는지, 그리고 왜 미호도 다시 한번 반도체 매매 흐름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사실은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속에서 카페 부분에 이미 오래전에 올려드렸어요. 왜 타이밍이 근접해 있는 반도체 쪽에 와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 부분을 10월 1일 여기 있죠, 그죠? 날짜도 10월 1일 부분에 반도체 언제부터 사야 할까? 또 무엇부터 사야 할까? 라는 내용을 가지고 요 리포트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2018년과는 다른 메모리 시황이다. 그리고 이 메모리 상황은 그죠? 오래 가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초부터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 일정 정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 부분들을 여기 리포트 내용과 함께 올려놨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제 이 이야기를 또 하냐면, 왜 반도체에서도 어떤 쪽부터 여러분들 올라왔습니까? 사실 심텍이나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쪽부터 올라왔죠. 그게 왜 DDR5, 죠? DDR5 시대 도래, 이 부분이 D램 수급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죠? 올해 말부터 DDR5 D램이 본격 양산되기 시작함에 따라서 내년도 D램 수급에 일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 요 이제 DDR4와 DDR5의 이 스펙을 비교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래서 뭐예요? 반도체 쪽에서는 이 DDR5 관련주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차트 관련 부분에 있어서 DDR5 관련주가 뭐예요? 심텍. 그죠? 심텍이 10월 초부터 급등을 하면서 먼저 올라왔고, 또 대덕전자. 그죠? 대덕전자도 10월 초부터 본격 상승해서 정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고,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이런 쪽 종목이 먼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오히려 대덕전자를 제외하고는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봐요. 그 이후에 그러면 또 어떤 내용 부분들이 중요한 흐름을 갖고 가느냐. 사실 2022년 올해 4분기도 중요하지만 내년 2분기 양산 예정인 사파이어 레피즈, 이때부터 DDR5의 본격적 성장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텍이나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밀릴 때는 매수해도 되는 라인이에요. 먼저 올라와서 오늘은 좀 쉬는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또 이 우지의 기운은 파운드리 기업에 몰리고 있다. 그죠? 요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SIC, 자체 주문형 반도체를 개발하는 현황, 애플이나 테슬라, 구글, 아마존. 그런데 제가 주말에 또 영상을 하나 올렸었지요. 그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요 부분, 그죠? GM과 포드, 이쪽도 반도체 자급자족을 선언했다. 요 관련 영상 부분 올려드렸었잖아요. 토요일 날. 그죠? 요런 부분들 속에서 차량용 반도체 이 자급자족을 선언한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앞으로 위탁 생산, 파운드리가 위탁 생산 아닙니까? OEM. 그죠? 그 부분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뭡니까? 이 동부 하이텍, DB 하이텍, 여태까지 이 동부 하이텍은 요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아주 요약한 부분을 한번 설명하고 보도록 합니다. 사실 반도체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메모리 비중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특수를 누렸었던 PC나 노트북, 서버 감소 우려가 있다 보니까 메모리 다운 사이클도 함께 시작을 해서 그죠?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오히려 약세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다운 사이클은 짧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재고 투자 모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메모리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더 내려가기보다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진적 우상향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아까 DDR5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속에서 더 좋은 시장 또 무엇이냐? 그럼 파운드리 시장이다. 파운드리 기업이 슈퍼 의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소 더딘 행보를 보였던 삼성전자도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후방 산업도 규모가 급격히 커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당분간 파운드리 산업이 반도체에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약 부분, 아까 DDR5 시대 도래는 D램 수급에 긍정적이다는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우주의 기운은 파운드리 기업에 몰리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반도체 개발, 거기에 GM4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 부분 속에서 자체 개발을 왜 하느냐?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서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자체 개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애플, 테슬라, 구글이 먼저 했습니다. 자체 ESIC 반도체 개발에 몰두했는데 자신들의 사업 모델에 최적화시키고 기성 반도체를 쓰는 것 대비 비용도 절감하며 공급 부족 이슈도 해결해 보기 위함이죠. 거기에 중국 공급망에서 미국 공급망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인텔이 위기감을 느끼고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한 것은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최근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된 이유는 여전히 자동차 OEM들이 NXP나 인피니언과 같은 기성 반도체 제품들을 주로 쓰고 있기 때문인데 8인치 파운드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설비 투자를 한 적이 없어서 공급 부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테슬라처럼 자동차 OEM들도 자체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어야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GM이나 포드도 한다는 뉴스가 주말에 나왔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파운드리 기업들에게는 시장 진출 기회가 늘어나는 요인인 거죠. 그죠? 그래서 DB 하이텍이라든지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ISC, 하나마이크론, 엘비세크론, 테크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래도 3, 4분기 실적이 양호한 쪽, 그렇고 증설을 하는 쪽, 이런 거를 고르다 보니까 뭡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게 뭐예요? 어제 토요일 날 이 내용은 올려드렸으니까 스킵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앞서 영상 녹화된 거 보셨지만, 그죠? 지난주 수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유진기업, 유진테크, 그죠? 유진테크를 공략해라. 지난주 수요일이면 이 타이밍이네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DB 하이텍. 실제 우리도 수요일 날 매수를 했었으니까, 그죠? 이날, 그죠? 3일 만에 급등했잖아요, 그죠? 거기다 한미 반도체, 그죠? 급등을 요 수요일 부분에서 쉬었다가 반도체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수요일 이후, 지난주 수요일 이후 15%에서 2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뒤늦게 원익 IPS 이런 쪽도 같이 급등을 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을 맞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잘 기술적으로 살펴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제가 작년에 이 6만 원대 추천했었던 이 파크 시스템즈, 그죠? 이때 추천을 해서 16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이 파커 시스템즈가 오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또 고점을 향해서 높이 쏘아 올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일 정도 되면 조금씩 부담스러운 권역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잘 살펴서 그냥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으니까 내일 반도체 소부장들 무조건 매수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이유가 어떤 거구나. 그래서 먼저 올라왔었던 게 DDR5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전공정이니 후공정이니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올랐지만,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파운드리 관련 후공정 이쪽 라인 부분 이런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공략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흐름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사실은 뭐 카페에 올려놓은 글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다 올려드렸었던 글들인데 그런 이제 매매 타이밍이 언제 오느냐인 거죠. 바닥에서 사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타이밍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했다. 그리고 오히려 내일까지 추가 올라 쪽으로 반도체 소비장이 올라간다면 비중을 좀 줄인 이후에 눌림목을 다시 잡는 흐름 부분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새 하도 시장이 이쪽 쏠리면 막 가고 이쪽은 또 패대기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 정도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이 실현하고 다시 또 보는 것이 좋죠. 그죠? 뭐 메타버스나 이 NFT가 끝났다. 저는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처럼 외국인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대형주의 힘이 강화가 되면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또 약세를 보이게 되는 지금 시장의 고객 예탁금이 제한된 가운데에서 지나친 쏠림 현상의 청룡열차를 타는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들을 내가 대안이 없어서 그런 순환 흐름 부분을 타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계속 들고 있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죠? 앞으로 나은 흐름을 갖고 갈 거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속에서 또 불나방처럼 그죠? 오늘까지 또 매수를 안 했다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매수 기회를 계속 줬는데 그때도 매수를 안 하다가 내일 상승한다고 쫓아가서 매수하는 운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